오늘 시장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전날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멈추겠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에는 0.5%대 상승세를 기록했죠.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호재도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D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외국인 정말 매수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장 순매수 기록은 예전에 깼고요. 4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세 전환하면서 240선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도 530선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장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장 초반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국내 증시가 중국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발표에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새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이 동시효과 무렵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역시 외국인의 동시효과 무렵에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조선, 은행, 전기, 전자 등의 경기 민감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정부의 구두 개입에 연저점 붕괴 후 상승 반전하여 1,061원에 마감을 한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 코스닥 시장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 면에서 보면은 9월 말 이후 처음으로 기관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저께는 상대적 강세를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종이목재, 화학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운수 장비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 업종 역시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미리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 몇 가지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전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중국 영향으로 조정을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의 큰 틀은 일단은 큰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단기 가열과 중국 당국의 통화 긴축 우려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큰 추세 관점에서 기존 주도 종목군의 중심에 분할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즉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급의 어떤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종목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선, 화학, 전기, 금융 업종이 그 업종이 될 것 같고요. 현재 투신권의 거래소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좀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연말까지 주식을 빌려준 주체, 기금 쪽이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려준 주체에 상환 압력이 있을 경우에 코스닥 시장의 대차 종목군의 강한 반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형주는 외국인 선호 중심의 기존 주도 대형주 매매 전략은 유효하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종, 그리고 롯데케미칼, OCI 화학업종, 그리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전기, 전자,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의 금융주는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인데요. 올해 5월에 588 최고점 이후에 코스닥 시장 지금 53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롱숏 펀드들의 코스닥의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쇼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연말 코스닥 시장 증시의 반등이 조심스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장세가 기하될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몇 번 말씀드렸던 업종들인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아이센스, 뷰억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는 SM, 한솔재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구체적으로는 락앤락, 네일유업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종목을 하나 한솔재지 종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한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분할 합병을 계획했었지만 올해 7, 8월쯤에 주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15,000원 선에서 11,000원 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일 그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한솔재즈 현재 실적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솔재즈 종목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 전략을 들어봤는데 오늘 시장을 준비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네. 이 기아차라든지 현대 모비스, 현대 미아 혹은 만도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이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운수장비 업종이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네, 지금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그 어떤 시장 기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급 면에서도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수급 주포인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 운수장비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강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분명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그 분할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운수장비 업종 단기적인 실적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외국인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최영균이었습니다.